안녕하세요. 김로또입니다. 제 첫 영상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은 운과 어떤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를 잘 잡고 선택을 잘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전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제 선택으로 인해서 좋았던 그냥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큰 부분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요즘 아주 핫 이슈인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30대의 첫 집을 온전히 제 힘으로 장만한 비결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 첫 집을 장만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로 음, 그 집을 왜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모든 일에는 항상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첫 집을 마련하게 된 동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보통 자취를 시작하잖아요. 자취할 때 굉장히 못된 집주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별것도 아닌 걸로 좀 많이 뭐라고 하시고, 또 집에 대한 어떤 수리, 집주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수리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사하는데도 굉장한 많은 힘이 들잖아요.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심지어 또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집을 장만한 사람들과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면서 뭔가 집이 성공의 척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속물적이고, 저도 이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구조로 집을 사게 됐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됐고, 내가 저걸 한번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부터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사게 됐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디서 정보를 들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집을 골랐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둥, 목표를 세팅하라. 네. 목표를 세팅하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주제를 알아야 돼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이 얼마 없는데 지금 당장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나의 목표 대비 나는 어떤 집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일단은 내가 가진 돈과 은행의 대출이 얼만큼 되는 것과, 그리고 뭐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에 대한 그 경제적인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목표 세팅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돈을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부동산은 재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매월 내가 얼마나 갚을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예를 들면은 동네라도 정하셔야 돼요. 어떤 동네에 무슨 아파트면 가장 좋겠죠? 무슨 빌라, 아니면 무슨 아파트, 무슨 주택,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두 군데 정도 압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의 요인들, 교통거리, 직장과의 거리, 그리고 뭐 주변 상가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교통이 너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를 품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한, 내가 골라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겠죠. 이건 정답이 없고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목표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이 소비 습관은 사실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데, 일단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 초년생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좋은 게, 기본적으로 월급을 모아서 이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많이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집을 사겠다, 아니면 8년 후에 집을 사겠다라고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면은 소비 습관이 어떤지 돌아보셔야 돼요. 큰 것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그 삶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작은 부분에서 돈 세는 것들을 막았었어요. 신발도 딱 그 시즌에 신을 10,000원, 20,000원짜리 한두 켤레에서 그냥 끝내고, 그다음에 옷도
블라우스 이런 거 그냥 쇼핑몰 같은 데서 그냥 몇 개 사서 그 시즌에만 딱 입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월급이 처음부터 많았던 사람은 아니고 한 3년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 찍으면서 그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워낙에 연봉이 낮던 회사여서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월급이 굉장히 낮다고 하면 내가 좀 더 벌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업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그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6개월 이상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공부의 첫 번째는 책이었어요. 부동산 관련된 책. 제가 오늘 몇 개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부동산도 물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책인 부의 추월차선을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제가 바보처럼 사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의 패러다임부터 좀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리뷰할 일이 있으면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걸로 마인드셋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책. 경제적 자유를,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이 책은 청울님이라는 분의 책인데 그 삼성을 다니시다가 굉장히 이제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과거에는 사실 90%까지 대출이 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나오셔서 그 집을 정말 여러 채를 갖고 임대업자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또 그 자기계발 쪽에 어떤 그런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예전에는 테이프를 다 붙여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제 블로그에 서평을 쓰고 나면 다 떼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 책, 그런 문구들이 많아요. 반드시 이 책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더 제약이 많아졌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처음 접하면서 겪어야 하는 어떤 그런 실수들, 이런 것들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이 좀 이입이 돼서 내가 한번 해본 것처럼 네,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추천을 해드린 책의 어떤 요인들은, 첫 번째는 어떤 경제에 대한 마인드셋부터 바꾸라는 거, 두 번째는 나보다 앞서서 간접 체험한 부동산 업계를 간접 체험한 분의 그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는 책.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부동산 팩트 위주로 그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책.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감명 깊게 읽었어요. 바로 오픈 채팅방입니다.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그 부동산 관련된 채팅방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매일 아침 부동산 뉴스를 알려줘요. 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방장께서 부동산 뉴스를 아침마다 알려주시고, 또 부동산이 정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사회 문제랑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광범위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용어를 알기에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가 사고 싶은 동네가 있어요. 그럼 그 동네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에서 이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계속 그쪽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도 받아볼 수 있고 내 생각과 부동산 그 부동산 중개인의 얘기가 사실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자주 바뀌잖아요. 그런 이슈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뭐 꼭 친절한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무리 없이 저도 아무 그런 공부가 안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두둥, 임장. 여러분, 임장이라는 말 아세요? 발품을 파는 건데요. 내가 직접 사고 싶은 동네 아니면 관심 있는 동네에 가서 발로 뛰면서 그 지역이 어떤지를 체감해 보는 것이 바로 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픈 채팅방의 분들도 주기적으로 모여서 임장을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임대업자들도 계시고 또 뭐 집을 여러 채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생애 첫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서 모집하는 임장은 저는 그냥 공부의 개념으로는 한번 참석하셔도 괜찮은데, 내가 가고 싶은 지역과 시간을 맞추려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친구랑도 한번 가보고, 또 부동산 중개인이랑도 한번 그 동네의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돌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뉴스를 24시간 틀어놓는다. 여러분들 뭐 일하시면서 계속 틀어놓을 순 없으니까 그냥 이빨 닦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샤워하는 시간 이럴 때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그 부동산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방송들 아무거나 틀어놓고 그냥 들리는 대로 영어 공부하듯이 그냥 들리는 대로 계속 틀어놓으시면은 그냥 귀에 와서 박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에 와서 박히는 지역들이 있고요. 내가 궁금한 지역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신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나 대신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는 그걸 판단하고, 그래서 뉴스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실제로 제가 사고 싶었던 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걸 팔아야 할까요? 계속 갖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어떤 분이 문의를 했는데, 그 전문가 분께서 앞으로 호재가 많으니 그냥 갖고 있어라.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마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대로 됐었거든요. 저는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24시간 방송하시는 부분들이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보들이 막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뭐 짜투리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사실은 부동산과 거래하고 집주인과 거래하고 할 때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동산 쪽에 오픈 채팅방 얘기를 하면서 오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는 부동산 세미나도 많이 다녔었어요. 그냥 이런 요즘에는 이런 곳이 뜬다, 아니면 이런 거를 참고해서 집을 사라,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그 발전 계획들을 들은 것들이 많아서 그냥 온라인도 물론 좋지만 시간을 내셔서 오프라인 세미나 가시는 것도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단 하나로 부동산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뭔가 반드시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책도 보고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카페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뭐였죠? 세미나도 다니고 여러 가지 툴이 다 모여서 저는 노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기록을 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가 나중에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계약을 하러 갔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고 나서 수능날 시험 치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부동산에 대해서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어떻게 사지 막 이런 것도 했는데 아직도 사실은 싼 지역이 많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개발 계획이 많이 남아서 저평가된 곳을 사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부동산을 공부한
툴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